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편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주 찬란한 봄 날씨가 모처럼 좋네요. 주말에 그런 날씨를 만끽하셨을 거고요. 여의도에도 벚꽃 보려는 상춘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면 정말 보복 소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다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봄 기운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로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을요.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광저우도 일부 부분 락다운 돌입한다 이런 게 부담이고요. 다만 종목별로는 실적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요. 종목은 봄이 이미 왔습니다. 오늘 아침 리포트를 보면 화장품 마스크를 벗으면서요. 미디어, 통신 이런 쪽에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리오프닝도 물론 봐야 되고요. 종목으로 접근하는 역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할 건데 지수 잠깐 확인하고요. 제가 봄에 좀 취해가지고 지금 오늘 흥분했네요. 코스닥 좀 밀려서 출발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가 조금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또 좀 많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코스피 2,705, 코스닥은 조금 밀려 있는 흐름들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종목 장세인데요. 종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단 양지수 모두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피는 상승권으로 전환한 지금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이 흐름대로 좀 더 나아지길 바라보면서 빠른 종목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금해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의원님과 첫 번째로 좀 오늘 특징주이자 AS가 될 것 같은 종목 LG전자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 0.4% 정도 올라가는 순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적 이슈 나오면서 일단 금요일장 6% 이상 올랐고요. 오늘도 3% 가까운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 답변이 지금 매도 실익은 없다. 그리고 상승의 기대치도 그렇게까지 높게는 가져가지 마라. 단기 반등 14만 원 정도 한계 설정하고 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사실 그 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리는 없고요. 일단 추가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파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실적에 따른 일정 부분의 반등, 일정 부분의 반응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반등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에 따른 반응을 보고 좀 결정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52주 신저가 이후에 나타난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우려가 좀 과하지 않았나 정도의 반등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구 소비재 지난 2년간 많이 소비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구 소비재를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또 상당수 많은 분들은 할부금융으로 사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부금융과 관련된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 같이 더 고가의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또 월풀이라든지 경쟁사들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우리가 계속 반추해 봤을 때 이 반등이 방향성을 돌리는 반등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결국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 관건인데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 쪽의 전체적 움직임을 보시면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기대를 낮추면 상단의 목표는 한 14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로 좀 보강해 주신 정도로 의견 수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그렇게 바라볼 포인트가 안 잡힌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금요일에도 전장이나 로봇이나 신산업에서 정말 매출이 나는 시점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 지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 주셨던 만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죠. 열어봅니다. 자, 기아네요. 나도 스튜디오. 기아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상당수 외국인 수급받으면 강한데요. 포인트 열어봅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 전망. 생각보다 갖은 악재가 나왔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중국 봉쇄, 전쟁, 여러 이슈들 속에서도 잘 선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 이런 거 덕분인가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뭐 증권사별로 약간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살펴봤던 LG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실적이 어땠나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환율 효과가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아차도 판매 수량의 어떤 급격한 감소나 증가가 없다면 그러면 환율 효과는 분명히 수출주인 기아차에도 존재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 기아차는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여러 통화로 받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동안 원화 역사를 생각해 보면 실적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추정이면 어떤 증권사가 맞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영업이익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저 밑에 가 있었던 LG전자가 저점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실적 발표가 꽤 남아있지만 기아차 같은 종목에도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예상보다 나쁘지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반영됐을 거예요.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 효과가 레깅돼서 뒤에 나타난다라는 것. 그다음에 환율 효과가 오히려 먼저 나타나면서 실제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 종목에게도 기회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오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면서 끌어내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뭐 공매도가 됐든 대차 잔고의 증가가 됐든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 외국인들도 어쨌든 그동안 내놨던 물량들을 다시 또 환입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반등의 또 속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어서 현재 기아차의 움직임은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LG전자의 경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먼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기아차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를 보고 오히려 주춤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름의 실적 발표 이전과 후에 뭐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에 따른 전략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원가 상승과 공급망,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자동차도 뭐 이거저거 원가 상승 부분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게 강판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단의 가격들 그게 잘 공급이 되나? 결국 생산이 잘 안 되잖아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운임도 굉장히 맞죠. 부담스럽고요. 물류비용, 네. 그다음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서 그 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도 분명히 존재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뭐 현대기아차 5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로 팔리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전기차 회사들한테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익에 대한 추정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정하는 분들의 뭐 실력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 이 가격 추정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 여기서 고점 치고 급격하게 떨어질지, 아니면 현재 레벨을 유지할지, 여기에 따라서 실적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용단에서의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을 때는 다른 요소를 다 배제하고서라도 재고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라는 변수 생겼죠. 네. 그다음에 원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일단 재고를 채우는 것만으로 수익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B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상하이 물류, 그다음에 중국 물류가 정체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운임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이 또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실적 추정은 그냥 믿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맘 편하게 투자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기아차 같은 종목을 투자할 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실적 추정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적 추정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어떤 드라이버로 움직이고 있는지 뭐가 가장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가일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내연기관차 시대 브랜드 충성도를 지금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편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회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로 수익 내는 회사, 뭐 기아 이런 타이틀도 많은데 그런 거 다 감안을 한다면 기아에 대한 평가를 지금 가격을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네, 일단 이익 추정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지난번 뭐 다른 종목을 언급드릴 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러면 결국 PB 밸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PB 밸류가 절대적으로 싸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회사마다 약간의 추정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저점으로 내려갔던 저 2020년 저 시기는 제가 보기엔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이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레벨이 이 종목의 저점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 자체가 일정 부분 기아차의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장부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분명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반등의 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뭐냐. 그것은 뭐 전쟁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 주가를 눌러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될 때마다 한 단계씩 레벨업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량을 더 빠르게 채워나가는 과정이 이어질 경우 현재 지금 기아차가 뭐 러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뭐 선전한다, 영국에서 뭐 판매량 1위에 올라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 PE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PB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은 주가의 드라이버가 강해지게 되면 좀 더 강한 반등. 만약에 주가의 드라이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는 반등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관 수급이 상당수 우호적이고요. 오늘은 또 외국인이 LG전자, 기아, 현대차를 참 많이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등을 생각했을 때 가격을 일단은 1차적으로 어딜 잡고 가요? 한 9만 원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증권사들에서는 최근 뭐 가격을 내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지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높게 잡았던 데서는 이제 내려서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통 한 11만 원 뭐 이 정도에서 형성돼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저고점 뚫는 것 자체가 일단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그 차트를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9만 원 정도의 가격,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밸류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PB 기준에서 한 1.15배에서 네. 0.9배 사이 정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보통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정상적인 상황, 이익도 제대로 내고 판매도 어느 정도 유지됐을 때 그 정도의 라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적정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 빨리 갈 수 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현대기아차를 누르고 있는 악재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에 따라서 회복 속도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일정 부분의 반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스토리들 한번 훑어봤고요. 그 내용에서 적정한 가치평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흐름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지난 금요일에 너무나 좋은 흐름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은 좀 많이 밀립니다. 네. 양수겸장이 던지는 묘수 어떤 포인트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구체 생산. 국내 유일한 양극재, 음극재 복합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뒷배경은 결국 포스코 그룹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 이슈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 2차 전지에서 생각해 보면 전구체를 가져와서 양극재, 음극재를 발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발라서 그걸 이제 돌돌 말아서 분리막을 넣어서 뚜껑을 씌우면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쉽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전구체도 하고 원래 음극재를 했고 이제 양극재 공장을 짓고 그러면 전해액과 분리막 정도까지만 하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안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어디까지 늘릴지는 우리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표면적으로 얘기한 것만 봐도 우리가 전구체 수입을 거의 중국에 대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전구체 생산량을 늘리고 양극재와 음극재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염호에서 리튬도 지금 공급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아마 전량 그 염호에서 공급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뭐 이렇게 뉴스만 보면 거의 뭐 완전 무결점인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러니까요. 네, 원재료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전구체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욕심을 내서 이제 뭐 분리막도 뭐 자체 생산하고 뭐 하면 2차 전지를 뭐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양수 겸장 자체가 이 종목의 주가를 지난주에 급등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뭐 지수가 뭐 폭발적으로 가고 시장에 자금이 예전처럼 막 그 유입되는 그런 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흥분하면 좀 눌렀다가 다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구체 국산화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시장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지난 주말엔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2차 전지단이 뭐 주말 사이에 테슬라 관련한 좀 악재성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을 어떤 기회로 삼을지는 본인의 선택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좀 전방 산업을 봐야 되잖아요. 이 소재단에서 결국 셀에서 전기차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전기차로 가는 속도와 뭐 규모가 어느 정도로 가늠이 되는지. 네, 지금 이 전기차 쪽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성장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쵸. 전기차의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충전이 얼마만큼 쉬워지느냐, 그다음에 안정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정성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워낙 이제 크게 이슈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지만 뭐 그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전기차가 앞으로 이렇게 잘 팔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이 전기차의 추가적인 판매를 조금 제한하고 있는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또 전쟁 이슈라든지 원가의 급등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이 각도, 올라가는 각도, 생산의 증가 속도 이런 것에 따라서는 연중 내내 변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가 좋게 보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일이고 투자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일이지만 앞단에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일정 부분의 변동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 좋고 이 종목은 뭐 완전 무결해 보이고 방향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변수가 나타날 때 그 변수에 따라서 충격이 커지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이미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건 앞으로도 올해 한 해 내내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PER, PBR 이런 걸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보다 최근에 조금 올라온 속도가 가파랐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은 더 고민되는데 평가를 어떻게 주세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이 종목의 전반적인 밸류 지금 양쪽 모두 PER 쪽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정 자체가 쉽지 않다.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맞을 가능성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 보이고 저 기준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B 관점에서 보는데 뭐 100배 수준에서 움직였던 지난 2020년에 그 강력한 상승의 근거는 이 산업의 성장 속도에도 있지만 저는 유동성에 더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성은 올해 내내 감소할 거잖아요. 네.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장주의 할인율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밸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60배 정도의 수준이 맞는 거냐 아니면 좀 더 낮은 수준이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 PB 관점에서 이게 좀 차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PB 관점에서 한 6배, 7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려면 그러면 산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 속도가 조금만 주춤해도 한 번에 확 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차트가 잘못돼서 제가 잠깐 주춤거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그 높은 밸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성장 속도는 결국 실적이 확인해 주던 네. 아니면 판매 대수가 확인해 주던 매출의 성장 속도가 확인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윗단에 계속 붙어 있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PB 차트를 보면서 PB 차트가 너무 위쪽으로 붙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엔 굳이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좀 적정 수준, 뭐 PB 관점에서 한 5배, 6배 수준에서 눌렸을 때 그때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의 접근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목표가를 논하는 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간다면 어느 가격까지 봐야 될까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격을 추정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국면인데요.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보다는 약간은 좀 눈높이를 낮춰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기아차에 대해서도 정고점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 정고점 수준인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많은 분들이 관심 두시는 종목이고 외국인 수급에서도 좀 변화 포인트들이 잡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포삭 델리 김종혜 전문위원과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